공항에서 내 앞사람은 쉽게 통과하는데 왜 내 가방만 따로 검사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승무원 지우입니다. 8년간 하늘을 날며 수많은 승객들의 보안 검색 문제를 봤어요. 오늘 여러분 여행을 스마트하게 만들 8가지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여행 팁을 더 원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팁은 2025년 액체류 규정에 숨겨진 예외사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화장품 때문에 가방을 다시 정리하느라 20분이나 지연된 경험이 있나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자주 봅니다. 특히 여성 승객들이 파운데이션, 로션, 토너 같은 화장품들을 100ml씩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오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해결책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의약품과 유아용품은 100ml 제한에서 제외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요. 이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큰 용량의 제품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 크림이나 처방받은 연고, 안약, 심지어 특정 화장품도 의료용으로 분류되면 큰 용량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본 승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년 남성분이 이 DM미플 안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처음엔 보안요원이 용량 초과라며 압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방전을 보여주니까 바로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분은 미리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까지 받아오셨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준비였죠. 또 다른 경우는 유아 동반 승객입니다. 아기 우유나 이유식은 원래 예외였는데 2025년부터는 유아용 로션이나 기저귀 발진 크림도 별도 신고만 하면 큰 용량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한 엄마가 500ml 유아 로션을 가져왔는데 미리 신고해서 전혀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 규정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약품을 가져가실 때는 반드시 처방전이나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세요. 영어가 아닌 경우 영문 번역본도 함께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여행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영문으로도 써줍니다. 유아 동반 시에는 보안 검색대에서 미리 유아용품이 있다고 신고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별도 검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압수당할 걱정은 없어요.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유아 동반 승객들이 이 방법으로 필요한 용품들을 다 가져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투명팩 분리 포장입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도 다른 액체류와 섞여 있으면 검사가 복잡해져요. 의약품은 따로, 화장품은 따로, 유아용품은 또 따로 투명팩에 넣어서 구분해 주시면 보안 요원들도 훨씬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로 여러분의 여행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두 번째 팁은 전자기기 엑스레이 투시 원리를 이해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가방 안에 넣어뒀다가 전체 가방을 다시 검사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특히 비즈니스맨들이나 대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겪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는 겹쳐진 전자기기를 위험물질로 오인한다는 점이에요. 보안 요원들이 모니터로 보는 화면에서는 전자기기들이 겹쳐 있으면 내부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물질이나 심지어 폭발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보안상 당연한 조치예요. 실제로 며칠 전에 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한 대학생이 백팩에 노트북, 태블릿, 닌텐도 스위치를 모두 넣어서 왔는데 이 기기들이 서로 겹쳐 있었어요. 엑스레이 화면에서 보니까 두꺼운 검은 덩어리처럼 보였거든요. 보안 요원이 혹시 폭발물은 아닌지 의심해서 가방을 완전히 뜯어봐야 했습니다. 그 학생은 30분 동안 기다리느라 연결편을 놓칠 뻔했어요. 만약 전자기기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넣었다면 전혀 문제없이 통과했을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충전기와 케이블 때문입니다.
어떤 승객은 노트북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 각종 케이블을 모두 한 곳에 뭉쳐서 넣어 왔어요. 엑스레이에서 보면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안 요원들이 의심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폭발물에는 보통 복잡한 전선 구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전자기기는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넣으세요. 노트북과 태블릿 사이에는 옷가지나 수건을 끼워 넣어서 직접 맞닿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15인치 이상 큰 노트북은 반드시 가방에서 따로 빼서 별도 트레이에 올려야만 해요.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입니다. 케이블류는 별도 파우치에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 작은 파우치 하나에 모든 케이블을 정리해서 넣어요. 각 케이블을 동그랗게 말아서 벨크로나 고무줄로 고정하면 엑스레이에서 봐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엉켜있는 케이블 덩어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또한 전자기기들을 가방의 한쪽 면에 일렬로 세워서 넣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마치 책꽂이에 책을 꽂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엑스레이 촬영할 때 각 기기의 윤곽이 명확하게 보여서 보안 요원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어요. 겹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배터리나 파워뱅크는 절대 다른 전자기기와 붙여서 넣지 마세요. 따로 분리해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넣어두시면 검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팁은 2025년 강화된 리튬 배터리 안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조 배터리 용량을 몰라서 공항에서 소중한 배터리를 버리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해외여행 준비하면서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새로 산 분들이 공항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배터리 용량 규정이 더 엄격해졌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면 오히려 더 많은 배터리를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100ml는 기내 반입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100이하에서 160이하까지는 항공사 승인의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배터리만 완전 금지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한 젊은 남성이 이지랩 1000ml 타이시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는데 보안 요원이 용량 초과라며 압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계산을 도와드렸더니 실제로는 99총 VPH로 기준 이하였거든요. 그 승객도 보안 요원도 MHA를 WA로 변환하는 계산법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결국 그 배터리는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계산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MA에 3.7배를 곱한 다음 1000으로 나누면 VH가 나와요. 예를 들어 20,000mAh의 배터리라면 20,000 곱하기 3.7 나누기 1000으로 73 VAR가 됩니다. 이건 100료리는보다 작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30,000모마 배터리는 112톤무리가 되니까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배터리라도 미리 승인받으면 2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발 48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보통 승인해줍니다. 저도 개인 여행할 때 이 방법으로 큰 용량 배터리를 가져간 적이 있어요. 배터리 표시도 중요합니다. 요즘 나오는 보조 배터리들은 WH가 표시되어 있지만 오래된 제품들은 MH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미리 계산해서 타물저의 수치를 스티커에 써서 붙여두세요. 보안 검색할 때 보안 요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됩니다. 여분 배터리 보관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단락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보관해야 해요. 금속 물건과 접촉하면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동전이나 열쇠와 함께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전용 케이스가 없다면 지퍼백에 넣어서 분리 보관하세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손상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부풀어 있거나 외관에 손상이 있으면 용량과 상관없이 반입 금지예요. 여행 전에 배터리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배터리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분리 가능한 여분 배터리에만 이 규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2대 가져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팁은 2025년 신규 추가된 제한 품목들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들고 다니던 물건이 갑자기 금지 품목이 되어 공항에서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왜 올해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정말 자주 봅니다. 보안 규정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2025년부터 새롭게 제한된 품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이제 100ml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니코틴 함량도 확인합니다. 셀프 방어용품도 기준이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허용되던 작은 호신용품들도 이제는 대부분 금지입니다. 특정 공구류도 마찬가지예요. 칼날이 있는 모든 도구는 길이와 상관없이 더 엄격하게 검사받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본 황당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중년 남성분이 열쇠고리에 달린 작은 멀티툴을 가져오셨는데 칼날 길이를 재보니까 기준치보다 딱 1mm 초과였어요. 정말 작은 차이였지만 보안 규정은 예외가 없거든요. 결국 그 멀티툴은 압수당했습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가지고 다녔는데 처음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규정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또 다른 경우는 화장품 관련입니다. 매니큐어나 제거제 같은 용품들이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면서 제한이 강화됐어요. 특히 아세톤이 들어간 제품들은 용량과 상관없이 아예 반입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새로 산 비싼 네일 제거제를 버려야 했는데 미리 알았다면 체크인짐에 넣었을 텐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의료용품 쪽도 변화가 있습니다. 주사기나 의료용 가위는 예전보다 더 까다로운 서류가 필요해요. 의사 처방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문 소견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주사를 가져갈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발 전에 이용할 항공사의 금지 품목 리스트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세부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최신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애매한 물건들은 무조건 체크인 짐에 넣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특히 칼날이 있는 모든 도구, 뾰족한 물건, 인화성 액체는 의심스러우면 체크인 짐으로 보내세요. 기내 반입용 가방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넣는 게 좋습니다. 여행 필수품의 대체제를 미리 찾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손톱깎이 대신 손톱줄을 가져간다든지 면도기 대신 목적지에서 구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도 개인 여행할 때는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현지에서 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정은 계속 바뀐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개월 전 정보도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여행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팁은 엑스레이 판독을 고려한 전략적 가방 정리법입니다. 가방은 잘 쌌다고 생각했는데 내용물이 겹쳐 보여서 재검사를 받는 문제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방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한 승객들도 엑스레이에서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정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엑스레이 기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안 요원들이 보는 엑스레이 화면에서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물질의 밀도와 닿기에 따라 다른 색깔로 나타나거든요. 금속은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유기물은 주황색으로, 액체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겹쳐 있으면 색깔이 섞여서 정체를 알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며칠 전에 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한 여성 승객이 가방을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는데 엑스레이에서 걸렸어요.
알고 보니 두꺼운 노트북 충전기와 감기약이 정확히 겹쳐 있었거든요. 엑스레이 화면에서는 검은 덩어리 안에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는 모양으로 보였는데 이게 보안요원 눈에는 수상한 물질로 보였던 거예요. 만약 충전기와 약을 떨어뜨려 놓았다면 전혀 문제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슷한 크기의 물건들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입니다. 책 4만 권을 포개 놓으면 엑스레이에서는 하나의 두꺼운 물체로 보여요. 보안 요원은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방을 열어봐야 합니다. 특히 하드커버 책들은 밀도가 높아서 더 의심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거운 물건들을 가방 아래쪽 한편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노트북, 충전기, 책 같은 무거운 것들을 모두 가방 바닥의 한쪽 구석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무거운 부분과 가벼운 부분이 명확히 구분돼요. 얇은 전자기기들 사이에는 반드시 옷가지로 완충제를 넣으세요. 티셔츠나 속옷 같은 얇은 옷들이 완충자의 역할을 하면서 전자기기들이 직접 겹치는 걸 막아줍니다. 엑스레이에서도 각 기기의 윤곽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저도 개인 여행할 때 이 방법을 항상 쓰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의약품은 투명 용기나 원래 포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알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면 엑스레이에서 정체불명의 물질로 보일 수 있거든요. 원래 포장지에 약품명이 적혀 있으면 보안요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어서 검사 시간도 단축됩니다. 케이블류는 절대 뭉쳐서 넣지 마세요. 각각 동그랗게 말아서 고무줄로 고정한 다음 한 줄로 세워서 넣으면 엑스레이에서 깔끔하게 보입니다. 엉킨 케이블 덩어리는 복잡한 폭발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액체류는 가방 맨 위쪽에 넣어주세요. 보안 검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고 엑스레이에서도 다른 물건들과 분리되어 보입니다. 이런 작은 배치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가방이 의심받지 않는 완벽한 가방이 되는 거예요. 6번째 팁은 주요 공항별 특이한 보안 검색 규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항에서는 괜찮았던 물건이 특정 공항에서만 걸리는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승무원으로 전 세계 공항을 다니면서 각 공항마다 정말 다른 보안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국제 기준이라고 해도 세부적인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인천공항부터 말씀드리면 액체류 검사가 다른 공항보다 훨씬 꼼꼼합니다. 100ml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투명 파액에 넣지 않은 작은 립밤까지도 따로 검사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도 인천공항에서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액체류를 준비합니다. 반대로 화장품 샘플 같은 작은 용량들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에요. 나리타 공항은 전자기기 검사가 특별히 까다롭습니다. 노트북뿐만 아니라 태블릿까지도 따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대형 스마트폰도 별도 검사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일본의 세심한 문화가 보안 검사에게도 반영된 것 같아요. 나리타 경유하실 때는 전자기기를 쉽게 빼낼 수 있게 가방 맨 위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싱가포르 창기공항은 액체류보다 음식물에 더 민감합니다. 특히 육류 관련 제품이나 씨앗류는 정말 엄격하게 검사해요. 한국 승객들이 자주 가져가는 김이나 과자도 성분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창의공항 경유하실 때는 음식물을 최소화하시거나 명확한 영문 성분표가 있는 제품만 가져가세요. 유럽 공항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신발 검사가 까다로워요. 부츠나 운동화를 신고 가면은 높은 확률로 벗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 여행할 때도 평소 신던 운동화를 벗고 검사받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경유하실 때는 슬리퍼나 쉽게 벗을 수 있는 신발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공항들은 TSA 기준이 적용되는데 파우더류에 특히 민감합니다. 화장품 파우더나 단백질 보충제 같은 가루 형태의 물질들을 꼼꼼히 검사해요. 3배의 50ml 이상의 파우더는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미국 경유하실 때는 파우더류를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가져가시거나 아예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걸 권합니다. 환승 시에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공항에서 면세품을 샀더라도 환승 공항에서 다시 보안 검색을 받으면 액체류 제한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유럽 내 환승할 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이나 화장품이 환승지에서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환승 시간을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2시간은 잡으셔야 예상치 못한 보안 검색 지연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촉박한 환승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승객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경유지 공항의 면세품 구매 규정도 미리 확인하세요. 어떤 공항은 환승 승객에게만 특별한 면세 혜택을 주기도 하고 어떤 공항은 환승 승객의 구매를 제한하기도 해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여행 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7번째 팁은 보안 요원과의 효과적인 소통 및 신속한 문제 해결법입니다. 보안 검사에게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만 더 걸리고 상황이 악화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승객의 대응 방식에 따라 5분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30분씩 걸리기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 방식이 정말 중요해요. 보안 요원들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위험 물질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예요.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으면 그 정체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성의껏 설명하면 대부분의 상황은 빠르게 해결돼요. 실제로 지난주에 본 2가지 상반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뇨 환자 할머니가 인슐린과 주사기를 가져오신 경우였어요. 처음에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셔서 보안 요원이 당황했었는데 할머니가 침착하게 의사 처방전과 약품 설명서를 보여드리니까 5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심지어 보안 요원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더 빠를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드리더라고요.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승객은 30분이나 걸렸어요. 그분은 보안 요원이 질문하니까 짜증부터 내시면서 왜 이런 걸 검사하냐고 따지셨거든요. 보안 요원도 기분이 상해서 더 까다롭게 검사했고 결국 상급자까지 불러서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물건, 같은 상황인데도 태도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이한 물건을 가져갈 때는 미리 설명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기, 특수장비, 업무용 도구 같은 것들은 보안 요원이 처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한 용도, 설명과 함께 구매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승무원 장비를 가져갈 때는 항상 회사 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요. 언어 장벽이 있을 때는 스마트폰 번역 앱을 활용하세요. 요즘 보안 요원들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번역 앱 사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핵심 단어들만 영어로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메디신, 약, 프리스크립션, 처치 후 방전,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 같은 단어들 말이에요. 재검사를 받을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보안 요원이 가방을 열어볼 때 빨리 해달라,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재촉하면 오히려 더 꼼꼼히 검사하게 됩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질문에만 성실히 답변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만약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정중하게 상급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세요. Supervisor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상급자들은 보통 더 경험이 많아서 복잡한 상황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고 평상시에는 현장 보안 요원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화를 내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에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같은 한마디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팁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출발, 전 최종 점검법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항에서 놓친 부분이 생겨서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승무원으로 8년간 일하면서 정말 꼼꼼한 승객들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체크리스트 없이는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승무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비행할 때마다 안전점검표를 사용해요. 개인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출발 하루 전과 당일 아침에 2번 점검하는 것이에요. 하루 전에는 전체적인 준비 상황을, 당일에는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달에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행 경험이 많은 비즈니스맨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다가 작은 실수를 했어요. 가방 정리도 완벽하고 모든 규정도 잘 알고 계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호텔에서 받은 손톱깎이를 기내 반입 가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가 봐서 위탁짐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보안 검색대에서 발견됐다면 지연됐을 거예요.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금지 품목 확인이에요. 칼날 있는 도구, 백미임 초과 액체, 인화성 물질, 리튬 배터리 용량 등을 하나씩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필수 서류 확인입니다. 처방전, 의료기기 증명서, 특수 물품 관련 서류들을 챙겼는지 점검하세요. 가방 정리 상태도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세요. 전자기기가 개별 분리되어 있는지, 액체류가 투명 파액에 들어있는지, 무거운 물건들이 한쪽에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케이블류가 정리되어 있고 배터리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도 빼먹지 마세요. 응급상황 대비책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어떤 물건이 보안검사에게서 걸린다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소중한 물건이라면 택배로 보낼 방법을 알아두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두는 거죠. 공항 내 택배 서비스나 보관함 위치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8가지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액체류 예외 규정을 활용하세요. 의약품과 유아용품은 100ml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기기는 개별 분리해서 배치하고 엑스레이 투시를 고려하세요. 셋째, 리튬 배터리 용량 계산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넷째, 2025년 신규 금지 품목들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다섯째, 엑스레이 판독을 고려한 전략적 가방 정리로 의심받지 않게 하세요. 여섯째, 이용할 공항별 특별 규정을 미리 조사하세요. 일곱째, 보안 요원과 협조적으로 소통하며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마지막 여덟째, 출발 전 체크리스트로 최종 점검을 빼먹지 마세요. 이 여러 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다음 여행에서는 보안 검색 걱정 없이 편안하게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프린트해서 여행 가방에 넣어두시고 매번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더 스마트하고 즐거워지길 바랍니다.